고료를 계산하면 한 5, 60만 원 정도인 거거든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했다가 뭔가 운 좋게 됐고 시간의 흐름에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사건들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만화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마치 궤도민수 마냥 모든 걸 철학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저는 쓰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쓰는 사람 PD 이명구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오신 우리 이윤 작가님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글 쓰는 이유은이라고 합니다. 작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안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같은 동료들이랑 얘기해도 서로 작가라고 잘 부르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작가가 직업 정신이 아마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정신이 저는 좀 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과하게 몰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과하게 몰입한다는 게 그 직업 작가로서 그쵸? 그리고 뭔가 예술인으로서의 그 자아 있잖아요. 그 자아가 비대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페이지 31쪽에 사랑하는 연인이 좀비가 된다면으로 친구분이랑 대화하시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네. MBTI를 평소에 많이 믿으세요? 이게 좀 애매한데 제가 전 책에서도 MBTI 얘기를 했고 네. 이번 책에서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엄청 신봉한다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사람을 유형화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MBTI로 시작하는 대화들을 좀 좋아해요. 그럼 MBTI가 네. 작가분님이니까 IS 아니에요. 아마 왠지 다 틀리실 것 같긴 한데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IST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인식형이시겠네요. 네. ISTP, N입니다. S는 아니에요. INTP. 네. 근데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되게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별로 그렇지 않고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은 조금 섭섭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관심을 충분히 두는데 좀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실제로 조금 관심이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한 친구가 인류한테는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데 인간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그게 감정적이지 않아요. 주변 친구한테 MBTI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제 주변 친구들은 E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같이 있을 때 그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빨리지 않아요? 그 금방 집에 와요. 금방 집에 오긴 하는데. 가벼운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 좀비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작가님이 사랑하는 연인이 좀비가 되면은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조금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네. 치료해주고 살아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문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의 손톱과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이런 얘기를 네. 저번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좀 생각하다가 확률상 내가 좀비가 되는 게 더 빠른 것 같대요. 뭔가 그 친구는 운동도 잘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는 깔끔하게 그냥 없애주겠다. 하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 제가 좀비가 안 된다면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되게 아니 제목은 웃겼어요. 사랑과 탄생인데 너무 좀비 얘기. 저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맨날 일기를 쓰거든요. 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종이에 글을 쓰는 게 적어서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글을 쓰긴 하거든요. 인스타도 하고 트위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뭔가를 기록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걸 그냥 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막 굳이 작가라서 글을 쓰는 방식을 선택했고 막 이런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약간 좀 강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일기는 내가 가지고 끝내는 글쓰기잖아요. 근데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주는 글쓰기는 사실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베이스는 계속 기록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작가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뭔가 이걸 써야겠다는 어떤 이유 같은 것보다는
이게 잘 모르겠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글의 탄생에 있어서 책임감을 엄청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아가 굉장히 강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크게 느꼈어요. 나는 사랑에 최적화된 진화한 신인류로서 이 사랑을 비유하기 위한 특별한 봉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 비존재를 덧없는다. 활자의 방법으로. 근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도 그 얘기하는데 이게 그 직업으로서 작가가 가능하려면 네. 너무 큰 특별한 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누구는 이제 카페하고 누구는 PD하고 이런 것처럼 작가는 그냥 작가인 건데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무책임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작가가 엄청난 꿈도 아니었고 지금도 이제 작가로서의 자가 큰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우선 스트레스가 생기고 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하루키 같은 느낌인데 시간 정해놓고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하루에 그냥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이상 잘 안 쓰거든요. 그런 약간 성실하고 좀 무감한 태도가 그게 제일 건강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동료 시인들에게 약간 폐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시인의 수입으로서 생활이 되는 시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우리 시대 시인 중에서 제일 중세를 많이 한 시인이 박준 시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키즈 나오셨잖아요. 그 시인도 완전 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강연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시인의 수입으로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놀란 게 시 한 편의 고료가 적으면 3만 원, 2만 원, 많으면 15만 원이거든요. 한 편에. 쫙 다 계산해도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전적인 문제를 시가 해결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짜다 했지만 그 정도 짜지는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제일 적게 받은 고료가 그러면은 2만 원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안 받았을 때 제일 적은 건 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받은 것 중에 제일 저렴하게 받은 고료는 5만 원 정도? 네, 근데 그게 평균인 것 같아요. 시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충 5만 원 받으면 5시간 만에 시 한 편이 나와요. 안 나오죠. 페이지 69쪽 보시면은 나는 열망이 있다. 이 세계에서 온전히 사라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내가 온전히 사라진 후에 완벽히 기록되기를 바라는 열망, 영원토록 기록되고 싶다. 이 문장이 있는데 네.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랑 완전히 기록된다는 게 전 되게 모순된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해석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짤 중에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짤 있잖아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존재가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 추해지잖아요. 뭔가 이게 꼭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존재 방식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완벽이 이거 그 흠집 없는 구슬 같은 거거든요. 기록됐을 때는 좀 좋은 부분만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공된 인물이 남는 거잖아요. 어떤 기호처럼. 그런 열망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진실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약간 아이돌 자아가 생기는 느낌이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되게 쉽게 이해한 게 딱 떠오르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일 좋은 건 계속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제 연극을 좀 좋아하는데 연극에서 제가 최근에 그 리어왕을 봤었어요. 그리고 두교황이라는 것도 봤거든요. 원로 배우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온전히 사라지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라지려면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항상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그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 좀 약간 경외감이 생겨요.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 제 다음 질문을 드린 게 네. 작가님은 언제 어디서 영감을 받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보통 이동 시간에 글 쓰거든요. 그럼 보통 1시간 반 정도? 시를 쓸 거면 그때만 써요. 제 일상생활에서 굳이 그 시 쓰는 시간을 막 이렇게 고정해서 만들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일기를 좀 길게 써요. 자기 전에 무조건 30분, 40분. 그게 제 일상에 침범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거 작가라는 자아가 작아서 그런 거, 희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좀
계속 쓰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영감은 그냥 이 생활. 생활 네, 자체가 네. 영감인 거고. 최근에는 이게 데뷔하고 나서 친구들이 생일 때 시를 써달라는 요청 좀 있었기 때문에 다 해주진 않았고 이게 네. 제일 친한 친구들 한 3, 4명 정도 해줬는데 그건 좀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동 시간 내내 한 이제 3, 4달 생각해보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잘 안 해요. 그건 뭐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친구 생일 때 써주는 시의 퀄리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고려를 받는다면 얼마? 이건 좀 많이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뭐 선정돼서 뭘 받았는데 네. 시 10편인가를 가지고 상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중에 4편이 실제로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걸로 준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고려를 계산하면 한 5, 60만 원 정도인 거거든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친구분들은 네. 5, 60만 원짜리 시를 선물 받는 거네요. 솔직하게. 그쵸.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돈 생각하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돈 네. 생각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 얘기하자면,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네. 직업 작가로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배였는지 역배였는지. 시간의 흐름에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사건들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삶의 전환, 되긴 됐죠, 사실. 뭔가 계속해서 철학과 학생인 것만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막 제 인생에 있어서 이걸 막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건?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작가들은 데뷔를 하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신춘문예를 도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했다가 뭔가 운 좋게 됐고 운이 좋았던 케이스거든요, 사실. 예전에 버스 광고에 침착맨이 나와서 그 상황 보고 덤벼라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했대요. 운은 운인데 맞아요.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운이 좋았고 그리고 네. 타이밍도 좋았어요. 제가 데뷔했을 때가. 그 배우를 도전했었던 이야기가 아, 있어요. 네. 20대 초반 내내 연극판을 기웃거리며 배우가 되길 연마했고 영화도 미친 듯이 좋았다. 딱 이렇게 한 줄이에요. 아, 네. 근데 그게 전부라서 그렇게 쓰기도 했고 이게 사실 이게 좀 극단적인데 제가 학부가 경영학과예요. 근데 경영학과고 철학과 복전이거든요. 경영학과 특성상 발표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싫어했단 말이에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약간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극단적인 해결책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나 연극할 건데 같이 할래? 이랬어요.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우선 무대에 올라가려면 약간 취해야 했거든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대사도 잘 기억 안 나고 이래서 극 한 번 올라가서 보통 조연이었으니까 그건 크지도 않은데 직전까지 술 마셔야 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그래서 한 올해도 안 했고 1년 반 정도 했고 너무 하잘것없는 약간 인간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뺐어요. 더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가셔서 저는 네. 좋았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박정민 배우님의 네.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시골골한 얘기들이 다 근데 그거는 박정민 배우라는 배우의 파워가 있으니까 가능한 그런가. 얘기고 이거는 절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빼는 편이죠. 정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책에서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짧은 생각. 근데 더 왜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에 대한 어떤 편견 네. 그런 오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이분은 어둡고 되게 그러게요. 시예술적인 분일 거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서 진짜 완전 사람이시네라는 근데 생각.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네. 생각엔 좀 그 부분을 극대화 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일종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필요도 오히려 극대화 시켜 놓으면 그러면 생활인으로서 좀 더 건강한 건 맞아요. 특히 시 같은 거는 가끔 이제 친구들이 보면서 조금 불쾌할 정도의 약간 그로테스크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쓰고 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있고 감정 분출구 같은 거죠. 대나무숲 같이. 그리고 제가 좀 더 건강하려면 완전 비건강한 자아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윤이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제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라서. 그래서 그냥 얘한테 쓰고 버리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작가 이윤이라는 페르소나는 뒷감 같은 거네요. 네. 독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본명 안 쓴 것도 있어요.
덕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나왔어요. 네. 여기서 저는 살짝 의아했던 게 네. 만화 리스트가 쭉쭉 나왔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대표작인 원피스가 너 내 동료가 되라.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원피스를 안 봤어요. 아. 제가 약간 성질이 급해서 완결난 걸 좋아하는데 원피스가 완결이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놓치다 보니까 안 보더라고. 그리고 이제 편집자분이 너무 이제 뒷방금 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배가 뭘 씹도. 그러면은 남아있는 덕질이 그럼 테이 네. 또 역시 제 편견에서 비롯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테이 좋아한다 그러면 작가 애들이 테이? 뭔가 새로 데뷔한 어떤 아이돌 중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설마 그 테이?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수 테이를 먼저 좋아한 게 아니라 배우 테이를 먼저 좋아한 건데 뮤지컬 루드윅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최근에 4연이 끝나서 이제 못 보는데 그때 베토벤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배우가 되게 괜찮다. 누구지? 근데 나와서 보니까 테이라는 거예요. 사실 테이 제 입장에서는 그 땅모자 쓴 테이고 저 사람 뮤지컬 해? 이렇게 했는데 꽤 많이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이 뮤지컬을 정말 계속해요, 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저도 그냥 같이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뮤지컬이란 장르도 좋아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20년 동안 있었던 스캔들도 없고 유일한 스캔들이라고 하면 그냥 많이 먹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테이님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저는 항상 가장 최근에 나온 노래가 제일 좋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바다가 사는 섬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작년인가? 아무튼 좀 됐어요. 근데 테이 가수님도 스위치가 잘 되잖아요. 본인도 약간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연예인으로서 너무 이제 과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선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제가 뭔가 그 참을성이 없는 게 뭔가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서 의무적으로 잠깐 짧게라도 갔다 오는 편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발리에 갔다 와가지고 발리 좋았습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강할 때 갔던 나라들을 좀 강하게 기억하는 편이고 제일 오래 갔던 데는 터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티르키예즈. 네네. 티르키예즈는 얼마나 갔다 오신 거예요? 한 달? 한 달 좀 넘게? 네. 사신 거예요? 거기? 아니요. 그냥 갔던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때도 좀 어릴 때 갔는데 뭔가 배낭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이만한 배낭 가지고 왜 그랬지? 근데 막 일부러 험난한 루트 해가지고 비행기로 가면 되는데 돈 얼마 아끼겠다고 심야버스 타고 다니고 뭐 좋았어요. 근데 다시 못할 것 같은데 고생했던 게 좀 기억이 남나? 싶기도. 이거 여기 나왔던 베트남 여행기는 실제 거의 안 바꿨어요. 여행지에서 쓴 거에서 사진도 사실 안 찍을 때도 많고 그 핸드폰 안 들고 다닐 때도 많고 해서 그 필름 카메라는 열심히 찍거든요. 그거 인쇄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절 남기는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많이 생각해보긴 하죠. 이번 여행에선 이 노래만 들을 것이다. 이것도 있고 보통 여행지에서 향수를 사요. 거기 이제 라벨 붙여놓긴 하죠. 어디 갔다 왔을 때 이거 뿌렸다. 약간 이런 거. 그런 기억을 좀 오래 남기는 편이라서. 여행지는 향기를 남기고. 약간 그런 거. 다음 주제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사랑은 휴가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성실하기보단 지겹다. 그러나 사랑은 변태를 포함한 모든 것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을 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네.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작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기행을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네. 유성애적인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되게 막 한 덕질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신의 사랑도 그렇고 그 인간의 영혼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그냥 제가 사랑이라고 퉁치거든요. 근데 사실 유성애적인 사랑에 한정을 지어서 누구를 사랑해서 한 기행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기행을 요구한 적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애인한테 당시에 뭔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이란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 만화에 디노란 캐릭터가 나와요. 아직도 이름을 안 까먹었네. 그 디노란 캐릭터가 머리가 노란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걔처럼 염색하고 와라라고 시켰는데 그 친구가 하고 선도부 오기 전에 학교를 계속 맨날 왔거든요. 네. 그게 그 친구가 한 기행이죠. 그걸 저는 요구하는 입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이 정도를 요구하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좀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불건전하고 가장 뭔가
평균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증명하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셨든 간에 사랑은 아무튼 불균질한 상태고 이상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독자들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도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만 쓰게 되겠죠. 근데 사실 한 명도 없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읽는 사람이 결정해 줄 때까지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시대가 변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정보의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 가정이나 공교육에서 그걸 해결해 줬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대가 바뀌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읽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어떤 가치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 강사를 좀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저 때보다 정치적 감수성도 예민하고 성인지 감수성도 엄청 예민해요. 저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말 그 친구들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어른들이 잘못한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뭐 유튜브나 이런 소비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가?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 것 같고 책이 밀린다. 그거는 시대가 변하는 거고 아무도 안 읽으면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좋게 되겠느냐? 안 될 건 또 뭐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모두 책을 읽어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이 인생에 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니까 굳이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작가로서 물론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뭐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안 그래도 되지 않나?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좀 좋아해서 범죄 다큐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걸 많이 보고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는 팀장맨 보고 네. 네. 근데 그것도 막 충실히 막 따라가고 이런 느낌은 또 아니라서 저는 완전 한국 오이 씹덕. 그것도 많이 보면 볼 텐데, 이게 네. 사실, 그게 약간 ASMR 취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외에 진짜 저 사람이 뭘 했더라?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철학적으로 말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약간 마치 궤도민수 마냥 모든 걸 철학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네. 있긴 있어요. 되게 이상한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듣다 보면 철학과 내부에서 하는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근데 혼자 있을 때 왜 대화가 하고 싶지? 이게 좀 있어서 제가 집에서 막 한 4, 5일 안 나올 때도 많아서 예전에 한번 친구가 집에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왜 얘기가 하고 싶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공상들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AI랑 대화를? 이게 좀 매력적이지 않아서 안 해봤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거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말이 되니까 재미가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문장이 되고 다 연결성이 있지만 그게 끝이잖아요. 네. 원래 인간은 오류가 있어야 재밌는 건데 오류가 없으니까 흥미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기술 발전에 관해서 윤리성 이런 건 좀 관심이 있긴 하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문학은. 거기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인 틈이 있는데 발신자는 발신하고 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수신자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모든 작가는 작가의 그 자아보다 독자의 자아가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자기 글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지라는 것보다는 계속 읽고 반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는 읽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 이윤이라는 어떤 페르소나는 읽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그냥 많이 읽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이 쓰는 사람이면 좋겠죠. 잘 쓰면 좋겠고. 인터뷰가 어떠셨는지. 제가 이렇게 뭔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 작가로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거의 말을 못 했거든요. 말을 못 하기도 하고 그 영상을 아직도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미리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작가의 자아를 죽여도 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사실 이게 좋을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 되게 작가가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시고 책에 대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느 정도는 저라는 자아가 앞으로 나오는 것도 뭐 이제 슬슬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웠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노는 기분이었어가지고 네, 그럼 박수 한번 치고 네.